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 에어리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에어리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숲으로 난 길, 몇 시간쯤 걷자 길이 울퉁불퉁해지면서 걷기가 몹시 힘들어졌습니다. 허수아비는 툭 붉어져 나온 노란 벽돌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간혹 벽돌이 부서졌거나 빠진 데가 나오면 토토는 깡총거리며 뛰어넘었고 도로시는 빙 눌러서 지나갔습니다. 내가 없는 허수아비는 앞만 보고 마냥 걷다가 딱딱한 벽돌길 위에 엎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디 한 군데 다치는 법은 없었고 도로시가 부축해서 일으켜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때마다 허수아비는 자신의 실수를 즐겁게 웃어넘기며 도로시를 따라갔습니다. 여기 농장은 지금껏 지나온 농장들에 비해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집도 과일나무도 보기 힘들었고 가면 갈수록 칙칙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낮이 되자 일행은 작은 시내가 있는 길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도로시가 바구니를 열더니 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빵 한 덩이를 집어 허수아비에게 내밀었지만 허수아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난 배고픈 걸 몰라요. 잘된 일이죠. 내 입은 그냥 그림일 뿐인데 무언가를 먹을 수 있게 구멍을 뚫어 놓았다면 집이 튀어나와 얼굴 모양이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도로시는 이내 허수아비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만 끄덕이고는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얘기 좀 해보세요. 살던 곳에 대해서도. 도로시가 식사를 마치자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는 잿빛으로 가득 찬 캔자스와 회오리 바람에 실려 신기한 오즈의 나라에 오게 된 사연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던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 캔자스라는 그 메마르고 칙칙한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건 당신이 뇌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황량하고 따분하다 해도 그 어떤 아름다운 곳보다 고향에서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세상에 집만한 곳은 없거든요. 허수아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난 모르죠. 나처럼 머릿속이 짚으로 들어차 있으면 다들 아름다운 곳에서 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캔자스는 텅 비게 되겠죠. 캔자스 편에서 보면 아가씨가 뇌가 있다는 게 다행한 일이네요. 쉬는 동안 이야기 하나 해줄래요? 허수아비는 원망스러운 눈길로 도로시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삶은 너무 짧아서 말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 그저께 만들어졌는걸요. 그전 일은 전혀 몰라요. 다행히 농부가 머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길을 그려준 덕분에 주변 상황을 들을 수가 있었죠. 농부 옆에 먼치킨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처음 들은 소리는 농부의 목소리였어요. 귀가 어떤 거 같나? 좀 삐뚤데? 다른 먼치킨이 말했죠. 아무렴 없대. 그래도 귀는 귀잖아. 100번 맞는 말이었죠. 이제 눈을 그려볼까? 농부가 말했어요. 농부가 오른쪽 눈을 그리자마자 난 농부의 얼굴을 보았고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채 주변을 열심히 두리번거렸죠. 태어나 처음 본 세상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곧이어 농부를 지켜보던 먼치킨이 말했어요. 눈이 꽤 예쁜걸? 역시 파란색 눈이 최고라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꾸했어요. 한쪽 눈은 좀 더 크게 그려볼까? 나머지 눈이 완성되자 세상이 훨씬 더 잘 보였어요. 농부는 코와 입도 그렸어요. 하지만 당시에 입이 뭐 하는 건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난 내 몸과 팔과 다리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무척 재미있었어요. 드디어 머리가 몸통에 달리던 순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농부가 말했어요. 이 친구를 보면 까마귀들이 놀라 달아나겠군.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걸? 그러자 다른 먼치킨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 이 녀석은 진짜 사람이라니까? 나도 그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했죠. 이윽고 농부가 날 겨드랑이에 끼고 옥수수 밭으로 가서는 기다란 막대에 꽂은 뒤 아가씨가 날 발견했던 그곳으로 가 세웠어요. 그 길로 두 사람은 자리를 뜨고 나만 혼자 남게 되었죠. 난 그렇게 혼자 버려지는 게 싫어서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막대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방금 만들어진 탓에
생각할 거리도 없어서 말도 못하게 외로웠죠. 잠시 후 까마귀 떼와 여러 새들이 옥수수 밭으로 날아왔는데 날 보자마자 사람으로 착각했는지 다시 날아가 버렸어요. 그걸 보자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면서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늙은 까마귀 한 마리가 가까이 날아오더니 어깨에 올라앉아 내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며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어설픈 속임수에 내가 넘어갈 줄 알았나 보지? 생각이 있는 까마귀라면 네가 지푸라기 허수아비라는 걸 모를 리가 없지. 그리고는 발치로 풀쩍 뛰어내리더니 옥수수를 신나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본 다른 새들도 다가와 옥수수를 먹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제 주인은 새들 천지로 변해버렸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란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늙은 까마귀가 이런 말로 날 위로하더군요. 네 머릿속에 내만 들어있었으면 좋은 사람이 되었을 테고 어쩌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 까마귀한테나 사람한테나 제일 중요한 건 오직 내뿐이라고. 까마귀들이 모두 날아간 뒤 난 곰곰이 생각에 잠겼고 어떡하든 내를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아가씨가 나타나 날 막대에서 내려준 거예요. 아가씨가 말한 대로 에메랄드 시에 가기만 하면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나한테도 내려줄 게 분명해요. 그렇게 원하니 그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도로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럼요. 정말 갖고 싶어요.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라고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도로시가 허수아비에게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울타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울퉁불퉁한 황무지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울창한 숲으로 들어섰는데 커다란 나무들이 어찌나 빽빽하게 늘어섰던지 쭉쭉 뻗은 가지들이 노란 길 위에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나뭇가지 햇살이 가려 주위가 어둑어둑했지만 여행자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숲속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허수아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 나가는 길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길 끝에 에메랄드 시가 있으니까 무조건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 정도는 누구나 알걸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아는 거겠죠. 내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1시간쯤 지나자 희미하던 빛마저 사라지고 어둠 속을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로시는 앞이 전혀 안 보였지만 토토는 눈이 밝은 게라 그런지 깜깜한 곳에서도 주의를 잘 불간했습니다. 허수아비도 나처럼 훤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팔을 잡고 간신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밤을 보낸 집이나 장소가 보이면 말해주세요. 깜깜한 길을 걷는 건 너무 힘드니까요. 얼마 안 돼 허수아비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앞에 작은 통나무 오두막이 있어요. 가볼까요? 네, 그래요.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허수아비는 도로시를 이끌고 나무 사이를 지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도로시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 구석에 마른 나뭇잎을 쌓아 만든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곧장 침대에 누워 토토를 옆에 끼고 골아떨어졌습니다. 피곤함을 못 느끼는 허수아비는 한쪽 구석에 선 채로 아침이 올 때까지 꿋꿋이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운 꿈 꾸시고요. 잘 자요.